수학 익힘 18조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1번 사과 846상자를 트럭에 모두 실으려고 합니다. 트럭 한 대에 100상자씩 실을 수 있을 때 트럭은 최소 몇 대가 필요한가요? 그래요.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트럭은 최소 몇 대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트럭 한 대에는 100상자씩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846상자를 트럭에 모두 실으려 한다고 합니다. 구하는 것과 주어진 조건을 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트럭을 싣고 나갈 건데요. 이 트럭은요, 한 대에 100상자씩 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이나 버림이나 반올림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게요. 사과는요 모두 846상자예요. 그런데 이 상자를 100개씩만 트럭에 한 대씩 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846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100상자씩 실으려면 몇 대의 트럭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846이므로 이 800에 해당하는 트럭이 필요해요. 따라서 100상자씩 실을 수 있는 트럭은 일단 8대가 필요할 거예요. 이 8대에는 800상자를 실었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46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버려버리고 출발할까요? 아니죠. 이 46상자도 싣고 가야 돼요. 이 46상자도 싣고 가야 돼요. 트럭 한 대에 100개씩 실을 수 있는 거지 이 100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46개는 실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100개씩 꽉꽉 채워서 8대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46상자를 실어서 한 대가 더 출발하면 되므로 한 대를 더 실어야겠네요. 이 한 대에는 100상자는 아니고요. 46상자를 실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모두 몇 대의 트럭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9대의 트럭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고 보니 우리가 올림이니 버림이니 반올림이니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개념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846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여기에 기준은 바로 100상자씩이기 때문에 100까지 표현해주는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수가 바로 100의 자리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숫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46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46을 버리고 가면 안 돼요. 모두 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46상자도 무조건 반드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수예요. 따라서 뒤에 있는 거를 올려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개념인 846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트럭의 대수로 따졌을 때는 900상자쯤 된다라고 이렇게 어림을 해서 900상자쯤이니까 100상자씩 실을 수 있는 트럭이 9대가 필요하겠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배운 올림 개념,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그 뒤에 있는 수를 판단해 준다. 이 수가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올려줘야 하고요. 올려주면 846은 900쯤 되더라.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올림 개념이에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상황이 올림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요. 그건 조금 어렵네요. 그렇다면 문제를 꼼꼼하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기 146을 모두 실으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올림인지 버림인지 반올림인지 상황이 여러분들이 판단이 될 거예요. 2번 슬기는 서점에서 12,100원짜리 소설책을 한 권 샀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로만 책값을 낸다면 최소 얼마를 내야 할까요? 그래요. 구하는 게 뭐죠? 책값을 내야 돼요. 책값을 내야 된다면 내가 최소 얼마를 내야 하죠?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나는 1,000원짜리 지폐로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볼게요. 12,100원이에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 지폐를 사면 얼마 내야 돼요?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래요.
3,000원은 내야지만이 책값을 주고 서점에서 900원을 거슬러 줄 거예요. 이거 못하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동계산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건값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뒤에 100원이든 1원이든 어쨌든 간에 돈이 있다면 무조건 우리 물건값을 줘야 돼요. 그쵸? 이 안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올림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2,100이고요. 1,000원짜리 지폐로만 계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려고 한 자리는 바로 1,000의 자리예요. 이 1,000의 자리 뒤를 한번 볼게요. 여기 뒤에 나타나 있는 100이라는 숫자가 돈을 계산할 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의미가 있죠. 이 100원 안 줄 수 없죠. 무조건 줘야 해요. 그쵸? 물건값은 정해져 있죠. 줘야지만이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남아있는 숫자 100을 올려서 12,100이 아니라 13,000쯤은 내야지만이 우리가 물건값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림을 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올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답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배운 개념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문제를 푸는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다음 문제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3번 공장에서 과자를 2,416봉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상자에 10봉지씩 담아서 판다면 최대 몇 상자까지 팔 수 있나요? 그리고 구하는 건 뭐죠? 과자를 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팔 수 있는 과자는 최대 몇 상자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주어진 조건 좀 볼게요. 이렇게 중요한 거 한 상자예요.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 상자에는요. 10봉지씩 담아서 팔 거고요. 이 과자 봉지는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2,416봉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416봉지를 10봉지씩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몇 봉지씩 끊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416봉지가 있는데 이 봉지를 10봉지씩 담아서 판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올림, 버림, 반올림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10봉지씩 끊는다면 이 뒤에 있는 6이라는 숫자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2,410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과자를 10봉지씩 끊어 있는다면 이 앞에 있는 2,410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따라서 이 과자는 최대 10봉지씩 끊어 읽음으로 241 상자가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한 상자에는요. 10개를 꽉 채워서 담아야지만이 한 상자예요. 이렇게 10개씩 포장을 해 간다면 10개씩 해 간다면 전체가 241 상자를 포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6개는 어떻게 하죠? 그래요. 이거는 물건을 팔 거예요. 물건을 팔 거예요. 근데 한 상자에 6개만 담아놓고 나머지 봉지는 비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비어 있는 상자를 살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이 6봉지는 사실은 이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개를 더 포장을 해서 10개를 담던지 아니면 이 6개는 따로 처리를 하던지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 여러분들 3번 문제는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그래요. 버림에 해당할 것 같아요. 2,416봉지고요. 10봉지씩 담아서 판다고 했으므로 기준이 10봉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수를 보니 이렇게 6이 있는데 우리는 이 상자를 포장을 해서 팔아야 하므로 이 남아있는 6상자를 포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6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게 돼버리겠죠. 따라서 이 수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버려서 2,410 쯤이라고 어림을 했으므로 이거를 10봉지씩 담는 상자에 넣는다면 우리가 241 상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올림, 버림, 반올림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시나요? 4번 문제 볼게요. 연순의 모둠 친구들의 멀리뛰기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뛴 거리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그래요. 모둠 친구들이 멀리뛰기 기록을 나타냈대요. 그리고 이 뛴 거리를요. 반올림을 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아주 문제의 답에 나와 있어요.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반올림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친구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친구의 이름들이 나와 있고요. 뛴 거리가 센티미터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확성을 위해서 소수점까지 나타났고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쵸? 센티미터는요, 단위가 1의 자리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소수점 뒤로는 밀리미터인데 이 문제는 1의 자리까지 나타나라고 했으므로 밀리미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수점 뒤로는 표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올림을 해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한번 볼게요. 나타내려고 한 자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뒤에 있는 숫자를 봅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0.4, 4mm예요. 0.4는요, 아쉽게도 반올림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반올림을 하려면 적어도 5는 돼야지만이 내가 올려줘서 의미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슬아슬하게 0.1mm가 모자라서 137cm입니다. 라고 기록을 할 거예요. 아쉽죠? 이렇게 기준보다 조금 못 미칠 때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친구 볼게요. 102.5네요. 이 친구도 1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고요. 이 소수점 뒤로는 없애줄 건데 이 친구는 0.5를 띄웠어요. 아슬아슬하게 반올림이 가능하겠죠. 5부터는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로 받아들이므로 이 숫자는 102.5cm라고 하는 것은 103cm 정도쯤 띄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윤이랑 연수랑 비교해보면 이 0.1mm 때문에 1cm가 되느냐 안 되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정훈이 보겠습니다. 114.8이고요. 2.8 어떻게 할까요?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114.8은 거의 115cm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윤서 보겠습니다. 122.2네요. 2.2는요. 0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거는 올릴 수가 없는 수예요. 따라서 윤서도 122cm쯤 띄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흔히들 반올림을 많이 써요. 소수점 뒤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우리가 이 소수점 뒤에 숫자를 5를 기준으로 올려줄 것인지 버려줄 것인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센티미터까지 나타내 줬네요. 키를 재거나 기록을 잴 때 이 0.5라고 하는 게 아주 기준이 돼서 묘해요. 0.4는 안 되는데 0.5는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해져 있지만 이 기준에 딱 걸렸을 때 누군가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억울하지 않으려면 이 기준이 되는 점수를 훌쩍 뛰어넘는 점수를 얻기 바랍니다. 5번 어림하는 방법이 다른 한 친구를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그래요. 어림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보겠습니다. 책을 10권 읽을 때마다 독서 붙임딱지를 한 장을 받는다면 나는 72권을 읽었으니까 붙임딱지 7장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슬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그래요. 10권마다 한 장을 줘요. 내가 9권을 읽었으면 한 장을 받나요? 못 받나요? 9권도 안 돼요. 10권을 읽어야지만이 한 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72권을 읽었으니까 이 친구는 72권을 읽든 79권을 읽든 어쨌든 기준인 70쯤 읽었다라고 할 수 있어서 붙임딱지 7장을 받는 경우다. 따라서 슬기는 버림이 되겠네요. 두 번째 연수 보겠습니다. 생선 62마리를 10마리씩 묶어서 팔면 모두 60마리를 팔 수 있겠네. 그래요. 이번에도 생선을 10마리씩 묶어서 판대요. 그런데 나는 6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10마리씩 묶는다면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10의 단위예요. 10, 20, 30, 40, 50, 60 이렇게 10의 단위예요. 그렇다면 이 1의 자리가 9개라고 한다 하더라도 10마리씩 묶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낱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62마리를 10마리씩 묶는다면 60마리만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69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9마리 가지고는 10개를 묶어서 팔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앞에 있는 60만 해당하므로 연수도 아무리 커도 60쯤 되더라. 어림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연수도 1의 자리는 필요가 없어지므로 버림의 상황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중기 보겠습니다. 36.8kg인 내 몸무게를 1kg 단위로 가까운 쪽에 눈금을 읽으면 37kg이야. 여기 가까운 쪽에 눈금으로 읽는다라는 나와 있겠네요. 36.8kg인데 나는 소수점 뒤로는 안 쓰고 싶어요. 1kg 단위로 쓰고 싶어요. 그럼 이 0.8이라고 하는 거는 올려줘야 할 수일까요? 버려줘야 할 수일까요? 그래요. 0.8은요. 0.5보다는 큰 수예요. 따라서 36.8에서 이 0.8은 37에 더 가까운 수이므로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친구가 올려줬기 때문에 37kg이 됐는데요. 여기서 가까운 쪽으로 눈금을 읽는다. 5를 기준으로 큰 수는 올리고 5를 기준으로 작으면 버린다 라는 의미가 나와 있으므로 중기는 반올림이 되겠네요. 따라서 세 친구 중에서 다른 친구는 바로 중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올림, 버림, 반올림 부분은 참 재미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6번, 세 가지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금액을 어림했습니다. 세 친구가 어림한 방법 중에서 누구의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알아보세요. 세 친구가 세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금액을 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금액을 낼 때 모자라면 물건을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도 넉넉하긴 들고 가야지 우리가 뭐 남더라도 잔돈을 가진다 하더라도 물건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봐주지 않아요. 정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고 정확하게 계산을 기계로 띡 해야지 그 금액만큼 내야지만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물건은 12,800원이네요. 무슨 보드게임 같아요. 그쵸? 12,800원. 대충 얼마쯤이죠? 12,800원 하면 여러분들 한 얼만큼 계산하나요? 13,000원이라 생각을 하나요? 그쵸. 두 번째 물건은 9,900원이래요. 이거 문구류 같은데 이건 거의 얼마죠? 10,000원쯤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은 지갑이네요. 7,400원이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얼마쯤 낸다고 생각했나요? 여러분 계산 다 했어요? 자, 그럼 친구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친구, 중기. 나는 12,000원, 12,800원짜리 물건을 12,000원으로 어떻게 한 거죠? 버려버렸네요. 그리고 두 번째도 9,000원. 9,900원인데 900원 무시하고 9,000원 했네요. 그리고 7,000원. 7,400원짜리 물건인데 7,000원으로 어림했네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28,000원을 계산했어요. 자, 중기 친구는 어떻게 했죠? 이 뒤에 있는 이 100원짜리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 중기는 버림의 방법으로 어림을 했어요. 두 번째 슬기 보겠습니다. 나는 13,000원. 그래요. 첫 번째 물건이 12,800원이니까 13,000원쯤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두 번째 9,900원이니까 10,000원으로 이렇게 올려서 했어요. 그쵸? 근데 7,400원은 7,000원으로 어림했네요. 이건 버려버렸네요. 어떤 경우는 올리고 어떤 경우는 버렸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여기 8, 여기 9, 그리고 4 이렇게 1,000원짜리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100원짜리를 어떻게 했죠? 그래요. 8이랑 9는 5보다 큰 수이므로 올렸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400원은 4는 5보다 작은 수이므로 버렸어요. 어떤 경우는 올리고 어떤 경우는 버렸어. 그럼 슬기는 어떻게 한 거죠? 그래요. 반올림을 했어요. 적정하게 반올림을 한 상황이네요. 자, 마지막 지혜 보겠습니다. 지혜는 나는 13,000원. 그래요. 첫 번째 12,800원은 13,000원으로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두 번째 9,900원짜리는 만원으로 어림을 했네요. 세 번째 7,400원을 8,000원으로 어림했네요. 이게 슬기랑 다른 부분이에요. 지혜는 첫 번째 거도 올려주고 두 번째 거도 올려주고 세 번째 거도 올려줬어요. 그래서 대충 더해보니까 31,000원쯤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고 얘기를 하네요. 지혜는요, 모든 상황을 다 올려준 경우예요. 이 세 친구가 다 같은
물건을 보고 어림을 다르게 했네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친구는 뭐죠? 그래요. 중기 친구는 물건을 계산하는데 버려버리면 안 되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깎아주고. 그죠? 그러면 손해가 나니까 중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슬기는요, 현명하게 쓰려고 올리고 반올리고 했지만 이게 물건이 아슬아슬하게 모자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혜 친구는요, 좀 넉넉하게 올려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혜는 올림의 방법으로 계산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물건을 사야 된대요. 이 세 가지 물건을 사는데 누구의 어린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인가요? 그래요. 지혜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지혜는요, 올림의 방법을 썼는데요. 왜 지혜가 적절한 것 같나요? 이 세 물건값을 다 더해서 28,000원, 30,000원, 31,000원과 비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보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격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실제 물건보다 값이 적게 나가면 좀 곤란한 상황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계산할 때는 지혜처럼 올림의 방법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단원에서 활용하는 단계가 가장 재미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수학 익힘책을 정리하면서 생활 속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1단원 기본 개념 학습이 다 모두 끝났어요. 기본 개념 학습이 다 끝난 친구들은 반드시 수학책에 있는 도전하기 문제를 스스로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모두 도전해보세요.